너머미타불 반갑습니다. 자, 오늘 주제는 상대를 모르는 만큼 화가 난다. 상대를 모르는 만큼 화가 난다. 반대로 얘기하면 아는 만큼 이해가 된다. 그냥 무슨 말인지 알겠죠? 상대를 모르는 만큼 화가 나요. 지금 상대가 하는 행동이나 말하는 거나 모든 걸 이렇게 봤을 때 와 저러는지 모르겠다. 그죠? 그러잖아요, 우리가. 와 저러는지 모르겠다. 그거는 내가 상대를 그만큼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얘기하는 거지만 사람들이 어떤 말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할 때 그게 틀렸다고 생각하면 그렇게 안 합니다. 그게 틀렸다는 걸 안다면 그렇게 안 한다고요. 근데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하거든요. 우리가 그러잖아요. 왜 그걸 몰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어떻게 그걸 모를 수가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모를 수가 있죠. 우리 바탕이 다 다르잖아요. 바탕이. 그래서 어떤 이는 그래서 모든 일어나는 상황은 다 공성이랬죠. 비어있대죠. 똑같은 상황이 일어났는데 각자마다 받아들이고 해석하는 게 다 달라요. 제가 오늘 이렇게 법문하고 나서 나중에 피드백 한번 받아보잖아요. 어떤 부분이 가슴에 와닿았습니까? 어떤 부분이 생각이 납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똑같은 말 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저는 분명히 주제를 가지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제가 전달하고자 하는 부분은 요 말을 알아들었으면 이거는 확실하게 알아들었다 생각하고 항상 물어요. 그러면 전부 다 각자 다른 말을 해요. 왜 그렇게 써요? 똑같이 들어도 있잖아요. 자기 상황에 맞는 것만 귀에 쏙 들어와요. 자기가 좋아하는 단어만 귀에 쏙 들어와요. 자기한테 자극이 되는 말만 귀에 쏙 들어와요. 다른 게 다 잘려나가고 없어요. 그래서 똑같은 얘기를 들어도 전부 다 생각의 바탕이 다르기 때문에 해석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 똑같은 자리에서 이렇게 앉아서 얘기를 들었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이래요. 어떤 사람은 그 부분을 알고 어떤 사람은 몰라요. 그러면 아는 사람이 모르는 사람 보고 이렇게 해요. 아니 들었잖아. 왜 모르는데? 왜 모르지? 라고 우리 많이 생각하잖아요. 모를 수 있는 거예요. 하필이면 중요한 순간에 딴 생각이 나실 수도 있거든요. 우리 책 읽을 때 분명히 내 눈을 읽었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딴 생각하고 있으면 그 내용이 기억이 안 나요. 맞죠? 운전할 때 제일 분명히 나는 운전을 하고 있는데 지나갔는지 안 지나갔는지 몰라요. 이미 벌써 와 있고 어떨 때 생각하면 아찔해요. 우와 내가 지나온 거 한 개도 기억이 안 나는데 나 벌써 경주에서 부산 와 있다니까요. 맞죠? 제가 이제 오늘 이 주제를 가지는 것은 상대를 모르는 만큼 화가 난다라는 게 여러분들이 상대가 어떤 말을 하고 어떤 생각을 하고 행동을 할 때 화가 난다라는 것은 화가 날 때마다 알아차리라는 거예요. 어떻게 알아차린다? 내가 저 사람을 많이 모르는구나. 내가 저 사람이 생각하는 부분에 대해서 나는 정말 모르는구나를 이해를 해야 돼요. 근데 보통은 그런 부분 생각하지 않고 어때요? 자기의 잣대에 맞춰갖고 우리가 고통을 창조하는 거는 일어나는 상황은 공성인데 이 공성에 대해서 항상 나의 잣대에 맞춰서 상대를 평가해요. 상대가 한 행동에 대해서 나의 잣대에 맞춰서 상대를 평가하기 때문에 이해도 안 되고 화도 나고 그렇게 해요. 이러면 이게 나의 잣대에 맞춘다는 것 자체는 고통을 창조하는 거예요. 어머 왜 그래? 어머 뭐야? 어머나 어머 뭔 이런 일이 다 있어 이렇게 하잖아요.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그럴 수 있어요. 맞아요. 근데 화가 날 때 내가 상대에 대해서 잘 모르는구나 이해를 못하는구나 하고 상대를 비춰봐야 돼요. 어떻게 비춰봐야 돼요? 내 잣대는 내려놓고 상대를 놓고
상대의 행동과 말과 가만히 천천히 나를 내려놓고 내 잣대를 내려놓고 한번 봐보세요. 그래야 비로소 보여요. 근데 이게 오해와 이해의 차이거든요. 오해라는 건 잘 모르기 때문에 오해를 하는 거예요. 어떤 뭐든지 아니 그걸 가르쳐줘야지 왜 안 가르쳐주고 나를 이렇게 곤란하게 만들어요. 제가 제일 많이 듣는 소리예요. 스님 진작에 가르쳐줘야지요. 왜 안 가르쳐줬고 저를 그렇게 고생을 시키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계속 얘기하고 있었는데 네가 안 들었다. 안 들렸던 거예요. 그때는 안 들려요. 똑같은 말을 계속 스님은 하고 있어도 본인 귀에는 그게 안 들렸기 때문에 어느 순간 알게 되면 스님 진작에 가르쳐줬으면 내가 그동안 고생을 안 했을 거 아니에요. 난 계속 얘기하고 있었는데 스님이 얘기하지 않았다라고 생각하는 게 오해죠. 이제 이해하고 들으면 스님이 계속해서 같은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걸 그제서야 알아요. 그랬구나. 그러면 스님 예를 들어가고는 이거는 안 돼. 이제 신랑각시 부모 자식 간에 그거 가장 가까운데 가장 트러블이 많은 사람을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이 들어야 돼요. 내가 가장 가슴 답답해하는 사람, 가장 이해 안 되는 사람, 가장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 사람, 그 사람을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들어야 돼요. 여러분들 오늘 알아차려야 되는 것은 나를 가장 가슴 답답하게 하고 나를 가장 슬프게 하고 나를 가장 고통스럽게 하는 상대에 대해서 나는 얼마만큼 알고 있는가. 굉장히 중요해요. 모르는 만큼 여러분들은 슬프고 화납니다. 그 사람 입장에서는 그 사람 입장에서는 그럴 수밖에 없거든요. 그 사람 입장에서는 그밖에 안 보이고 그밖에 생각을 못하니까. 그리고 사람이라는 우리 사람들은 자기 생각에 맹물이 되면 안 보여요. 아무것도. 제가 그래서 가장 예를 많이 드는 게 꿩이 사냥꾼이 쫓아오면 머리만 그죠? 숲에 쳐갖고 몸 다 내놓고 지 숨었다고 이제 안전하다고 하고 있잖아요. 그렇듯이 한 생각에 빠져들어가면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거기서 빠져나오기 전까지. 그럼 우리가 내 잣대를 놓고 가만히 천천히 보면은 저 사람이 나는 지금 이 관점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 사람이 이 관점을 보지 못하고 요 관점에 대해서 저렇게 얘기를 하고 있구나. 그래서 나는 이 관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이 관점은 보지도 않고 이 관점에서 얘기하면서 어때요? 나를 이겨먹으려 하죠. 잡아 죽이려 하잖아요. 그죠? 상대가 뭐 그렇게 할 때는. 그죠? 그랬을 때 관점이 다르다는 거 알고 상대가 화가 나서 그렇게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한 발 물러나야 됩니다. 한 발 물러나야 돼요. 조금 기다려요. 화나는 거는 한순간 미쳐서 날뛰는 거라 했죠. 화나 있을 때는 어떤 상태예요? 미쳐있는 상태거든요. 미쳐있는 상태에 아니라고 나의 그걸 아니라고 이 관점을 보라고 이렇게 하면 어때요? 물렸다 하면 짝도 없죠. 미친 개라고 표현 안 하겠습니다. 화가 났을 때는 어떤 사람들 나도 그렇고 다른 사람도 그렇고 화가 난 상태에서는 그 잠시 동안 미쳐서 날뛰는 거예요. 그랬을 때는 그 미쳐서 날뛰는 순간이 어느 정도 가라앉을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그래서 천천히 얘기해야 돼요. 당신이 얘기하는 건 이 관점에서 얘기하는 거, 그 관점에서는 그게 맞는데 당신은 요 한 부분만 보지만 내가 얘기한 건 이 관점에서 얘기하는데 이 관점은 이러이러한 부분으로 해서 이렇게 내가 얘기 나오는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해줘야 돼요. 어떨 때는 설명을 해줘도 못 알아듣죠. 그것도 이해해야 돼요. 못 알아듣는데 어떡할 거야. 그릇이 작은데. 그릇을 탁 깨갖고 탁 크게 막 딱 붙였으면 좋겠지만 그건 내가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거든요. 본인이 해야 되는 영역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모든 고통이 어디서 일어나요? 모든 고통은 집착과 애착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내 얘기를 잘 들어줬으면 좋겠다. 집착과 애착이 생기면 당연히 욕심이 생기거든요. 내에게 내가 척하면 쿵이었으면 좋겠고
내가 말을 안 해도 눈동자만 굴려도 내 기분이 어땠는지 알았으면 좋겠고 저는 조금 이렇게 쳐다보면 좀 알아요. 이렇게. 워낙에 저는 마음자리 보는 게 전문가다 보니까 천천히 보는 게 전문가거든요. 그게 또 재밌어요. 그래서 봐요. 그래서 말 안 하고 저는 눈동자만 굴러가고 이렇게 해도 똥 마려운지 오줌 마려운지 다 알아요. 근데 보통 사람들은 그렇게 안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수행을 한다면 내 잣대를 내려놓고 마음을 고요히 해서 상대를 들여다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말을 안 하고 있는 상태에서는 내가 표현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상대는 내가 하는 행동, 내가 한 말 한마디와 내가 한 행동의 잠깐의 그 단면만 보고 아, 이 사람 잘못됐다. 아, 저 말 잘못됐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 화나서 미쳐서 날뛸 때 좀 나갔다가 좀 가라앉으면 요 부분만 봐서 그렇지 사실 이런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가야 되기 때문에 이런데 요 부분만 봐서 그렇다. 그거 아니다. 라고 천천히 얘기해주면 다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을 것 같지만 다 알아들어요. 어린애들도 다 알아듣거든요. 근데 그 말을 내 얘기를 들어줄 때까지 기운을 갈아주고 가만히 냅둬야 돼요. 못 알아듣고 막 미쳐서 날떠요. 썩이 나서 죽으려고 막 깨고 막 이래요. 그럴 땐 어떻게 해야 돼요? 깨지면 또 사면 되고 돈 없으면 그냥 냄비 없으면 밥그릇에 라면 끓여 먹고 받아들여야 되겠죠. 지금 제가 얘기하는 부분들 하실 수 있죠. 여러분들은 수행을 하셨기 때문에 그죠? 받아들이는 거.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업장소멸이 먼저인데 이 업장이라는 것 자체가 무명에서 오거든요. 모름에서 와요. 모름에서. 근데 이 모름이라는 것 자체가 내가 아는 부분을 상대가 모른다고 해서 그 사람이 다 모르는 건 아니거든요. 내가 잘 아는 부분은 상대가 모를 수가 있고 상대가 잘 아는 부분은 내가 모를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아는 부분을 상대가 몰랐을 때 그걸 이해하고 받아들여줘야 상대도 자기가 잘 알고 내가 모르는 부분들을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그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전부 다 너무 자기 중심적이라서 내가 얘기하고 내가 아는 거를 상대도 알고 알아들었으면 좋겠고 상대가 모르는 게 답답해요. 근데 수행을 했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아는 부분은 내가 힘을 가졌기 때문에 저 사람이 내가 아는 거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내가 아는 이 힘을 가지고 가르쳐 줄 수 있고 도와줄 수 있고 내가 무언가를 할 수 있으면 감사해야 돼요. 내가 이 힘을 가지고 이 아는 힘을 가지고 이 사람을 도와줄 수 있으면 감사해야 돼요. 이게 순리예요. 근데 이 순리를 모르다 보니까 나는 아는데 상대가 모르는 부분이라고 답답해 죽겠는 거예요. 왜 답답하겠어요? 내가 번거롭거든. 그것도 욕심이에요. 내가 아는 부분을 상대가 몰라서 못하기 때문에 내가 한 손이 더 가요. 그럼 내가 번거롭거든요. 그러면 짜증이 나는 거예요. 이조차도 욕심이에요. 제가 가만히 이렇게 보면은 사람들 전부 다 18번이 제일 먼저 하는 말이 이거예요. 선생님 저는 욕심이 없어요. 저는 욕심이 없는데 이것만 됐으면 좋겠고 저것만 됐으면 저것 난 많은 걸 바라지 않거든요. 저는 정말 큰 욕심이 없어요. 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가만히 들어보면 그때는 욕심쟁이고 후후 너무너무 욕심이 많아요. 너무너무. 그래서 이게 문제인 줄 알았어요. 정도로 욕심이 더 많다고 그래요. 그렇습니까? 저 욕심이 많아요. 저 욕심 무지 많습니다. 욕심이 많은 줄 알아야 돼요. 본인이 욕심이 많은 줄 알아야 그게 욕심인 줄 알고 그걸 감당할 수도 있는데
무명 중생들은 자기가 욕심을 내고 있는지조차를 몰라요. 너무 이상해. 모르기 때문에 화가 나거든요. 모르기 때문에 고통스럽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항상 똑같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내가 욕심내고 있는 시점 그 포인트를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언제 알 수 있어요? 화가 났을 때. 내가 괴로울 때? 아 괴로워! 알아차리세요. 욕심내고 있구나. 욕심. 나의 욕심이 또 발동했구나. 내가 어떤 부분을 욕심을 내고 있지? 라고 알아차리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욕심을 내지 않으면 괴로울 수가 없거든요. 만약에 무릎을 다쳤어요. 이 가다가 돌에 자빠져갖고 무릎을 까였다면 아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아픈 거와 이 돌뿌리가 왜 여기 튀어나왔어? 하필은 뭐 여기 내가 지금 그리고 또 하늘도 보면 일진이 사나워고 내가 제사를 얼마나 잘 지냈는데 저 생이 나를 돌보지 않고 와 이러는 거.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1차적인 그 첫 번째 화살은 넘어진 거는 내가 다리에 힘이 풀렸다든가 그죠? 그러니까 자기 몸도 원망해요. 하필이면 다리가 풀려고 찾아가 버린다. 하여튼 오망원망을 다 하는데 1차적으로 일어나는 첫 번째 화살은 모든 조건에 의해서 일어나는데 우리가 두 번째 화살 그죠? 하필이면 돌뿌리가 그리고 이 그 다친 상처에 대해서 끊임없이 오늘 일진이 사나워서 조상 타가면 잘되면 내 탓이고 잘못되면 조상 탓이고 그리고 또 그날 또 약속 장소로 이제 가면은 또 오늘 해피면 또 오늘 약속을 해야 하고 빨리 오라고 안 했으면 내가 이래 안 했을 것인데부터 시작해요. 그날 신은 신발까지 또 그날 입은 옷까지 내가 짧은 거 아니고 긴 옷 입었으면 좀 덜 다쳤을 때부터 시작하고 오만 걸 다 갖다 붙여가고 막 그 오만 거 다 갖다 붙이는 거 자체가 다 욕심이에요. 다. 여러분 그거 욕심인지 몰랐죠? 어? 욕심인지 몰랐을까요? 여러분들이 고통스럽다라고 일으키는 그 포인트에는 전부 다 이기심과 욕심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이기심과 욕심에는 전부 다 애착이 들어가 있어요. 집착이 들어가 있고 이 안 다쳤으면 좋겠다라는 것 자체도 애착이고 집착이거든 자기 몸에. 그래서 우리 고통의 모든 원인은 애착과 집착. 그 애착과 집착에는 욕심이 들어가 있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상대를 모르는 만큼 화가 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제 마음을 다 아세요? 모르죠. 제가 어떤 행동을 해요. 어떤 행동을 했을 때 제가 하는 모든 행동들이 여러분들 마음에 다 들까요? 다 안 들걸요. 일단은 믿고 보는 그래서 스님 하는 걸 다 좋게 보려고 노력하지만 다 좋지 않을 수 있어요. 어떤 부분은 스님 저거는 아닌 것 같은데 하는 게 그런 포인트가 있어요. 사람들마다 자기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근데 제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무엇 때문에 그렇게 하는지 여러분들은 다 잘 몰라요. 그러면 제가 똑같은 액션을 취했는데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생각이 다 다를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그걸 그냥 그 포인트만 보고도 이제 아주 좋게 생각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냥 그런가 보다 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왜 저러지?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명백하죠. 그 부분은. 그럼 여러분 배우자나 자식이나 친구나 직장 동료가 어떤 행동을 하고 액션을 취하고 어떤 말을 했어요. 여러분들이 그 사람의 의도를 다 압니까? 모르죠. 여러분이 소리 지르고 화내고 그 사람을 상대로 해서 욕을 할 때 그때 그 소리 지르고 화내고 욕을 하는 게 뭐 때문에 그래요? 그 사람은 명백히 잘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사람이 명백히 잘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사람은 그냥 자기 억식대로 자기 인생 살아갈 뿐이에요. 내가 화가 나는 건 내 몫이에요. 내 몫이에요. 내 몫. 상대를 보고 기분 좋은 것도 내 몫이에요.
상대를 보고 화가 나는 것도 내 몫이에요. 화가 난다, 즐겁다, 이 모든 잣대가 다 내 몫이라고요. 내 잣대에서 비롯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기분 좋은 거는 패스 하고 화가 나는 부분들은 항상 이것 때문이다 저것 때문이다 니 때문이다를 많이 외쳐요. 이제 일하러 다니는 보살님들 신랑탕 많이 하죠. 내가 돈 잘못 신랑 네가 그렇게 돈 좀 잘못 갖다 줬어. 내가 아주 잘못된 생각이에요. 우리가 항상 이렇게 부부 인연으로 만나지만 우리가 이렇게도 만나잖아요. 어제도 그 얘기했어요. 이미 내 거가 된 거와 내 거가 아닌 것을 구분을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고통스러운 거예요. 여러분들 부부 인연 맺는 거 이 보통 인연이 아니고 우리가 이렇게 만나서 이렇게 하는 보통 인연이 아니거든요. 이거는 밀어낼 수 없어요. 이거는 필연적으로 우리가 가와 전생부터 지어놓은 인연법으로 인해서 만나요. 특히 부부간에는 어떻게 써요. 근데 우리는 쓸데기 없이 아무리 밀어내도 안 되는 자기만 고통스러운 그걸 계속해서 일으키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예요? 상대가 마음에 안 드는 이유가 뭐예요? 자기 욕심인 거예요. 내가 그렇게 괴로울 때마다 알아차리고 아 욕심을 부리고 있구나 플러스 아 나 참 못됐네 생각을 해. 아 나 참 못됐구나. 난 내가 착한 줄 알았는데 착각하고 있어. 참 못됐구나. 내가 이렇게 자주 화가 나는 거 보니까 아주 욕심쟁이에 아주 못됐고 나 아주 이기적이구나 를 알아차리셔야 돼요. 그걸 알아차리고 빨리 풀어야 돼요. 빨리 상승하에 빨리 스글스글 이렇게 올려야 돼. 이렇게 하고 그렇게 거울을 보세요. 이렇게 해갖고 입꼬리 잡고 눈 내려가고 그냥 거울 보세요. 그리고 내 모습을 보고 웃으세요. 그래서 정화시키세요. 우리가 이렇게 주름이 안 지려고 하는 것도 욕심이에요. 저도 주름 자글자글 하면 저도 50입니다 원래. 주름을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왕 주름 지는 거 많이 웃어서 예쁘게 주름을 지어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주름 생각하지 말고 마음껏 웃으세요. 많이. 그리고 예쁘게 그렇게 주름을 지우자고요. 그죠? 늘지 않는다고 아무리 욕 써봐라 되는가? 안 되거든 그게. 그리고 우리가 막전에 우리 법당 해놨을 때 법당 이렇게 막 칠하고 막 이렇게 해놨을 때 이제 새로 해놨잖아. 너무 기해가고 키스 날까 싶어하고 말인데 조금만 뭐든 이렇게 하는데 좀 지나면 키스 좀 나고 막 이러면 어때요? 뭐 좀 쏟고 뭐 이런 거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냥 촌농 떨어지고 막 이렇게 해도 아무렇잖아요. 근데 막 처음에 막 금방 했을 때 촌농 조심해 이런 말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받아들이면 그러니까 처음이 그렇지만 받아들이면 괜찮아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상대를 모르는 만큼 화가 난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오늘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사람들이 상대를 놓고 너무 많이 욕을 해요. 자기 기준에서. 그거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모르겠어요. 가슴 아파요. 상대를 잘 모르는 상황에서 상대가 어떤 입장이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잘 모르는 상황에서 내 잣대를 가지고 내 사고방식에 맞지 않다고 해서 비난을 하면 나쁜 말을 하게 되면 누구 없대요. 저는 너무 가슴 아파요. 그리고 반대로 상대가 나에 대해서 비난을 해요. 나를 잘 모르는데 나에 대해서 욕을 한다는 소리가 들려요. 화낼 이유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측은지심 불쌍한 거죠. 그 사람의 업식에서 그 사람이 일으키는 자기 생각이고 자기 몫일 뿐이에요. 나가 아무 상관이 없어요. 너는 꼼떡 안 해도 돼요. 근데 그 소리 들었을
내가 화가 난다. 그럼 어때요? 아직 멀었다. 그 알아차리세요. 나도 아주 멀었구나. 니나 내나 똑같구나. 그 나물의 그 밥이구나. 그걸 알아차리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상대를 아는 만큼 이해가 되는데, 여러분들이 수행을 한다는 것은 상대를 놓고 상대를 가르치려고 드는 게 수행이 아닙니다. 나를 놓고 나 자신의 마음자리를 키우는 거예요. 똑같은 소금 한 숟가락이 종이컵에 넣어서 타면 너무 짠데, 똑같은 한 숟가락을 호수에 풀면 티도 안 나요. 내 마음자리가 종이컵이지 내 마음자리가 호수인지 그걸 알아차려야 되는 거예요. 상대가 조금 잘못해도 내가 마음에 여유가 있으면 그럴 수 있다고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근데 상대가 조금 잘못한 부분에 있어갖고 내가 막 화가 팍 나고 막 살기 싫고 내가 죽어야지, 저 멀리 가야지, 이러면서 막 오만 그땅적인 생각을 막 다 하는 이유, 그럴 때는 내가 막 오만 그땅적인 생각이 다 나. 미워 죽겠고 살기 싫고 저 멀리 가고 싶고 세상 살기 다 싫고 이럴 때 뭘 알아차리면 되냐. 그때 딱 알아차리세요. 아, 내가 지금 마음의 여유가 많이 없고 내가 지금 몸도 많이 안 좋고 그래갖고 휴식이 필요하구나. 휴식이 필요하구나를 알아야 돼요. 휴식이 필요하구나. 그 자체를 또 잘못됐다 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 막 상대가 막 말 그대로 그렇게 하면 여러분들이 이 날도 없나 미쳤나 하지 말고 이모티콘 하나 딱 보내주세요. 휴식이 필요합니다. 당신은 휴식이 필요합니다. 조금 쉬세요. 많이 힘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야 된단 말입니다. 알겠습니까? 네. 오늘은 본문 여기까지만 하고 저는 오늘 조금 일찍 마칠게요. 내일 아침에 또 우리가 백중 기도를 해야 되기 때문에